안녕하세요. 공연초등학교 강동우입니다. 선생님들과 이번 시간에는 구글 플랫폼 활용 방법과 수업 사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본 내용 중에 우리가 원격 수업에서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리고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마지막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렇게 세 가지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수업 또는 혼합된 수업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그 중에 한 가지인 구글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화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google.co.kr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요, 보통 첫 화면을 선생님들께서 만나게 되시는데요. 그 첫 화면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앙에 보이는 검색 또는 URL 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 창들이 보여지실 겁니다. 이 창 속에 선생님들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바로가기들이 이렇게 바로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가기를 추가하는 방법부터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바로가기 추가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이름, 네이버라고 제가 써볼까요? 그리고 URL,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바로 네이버라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바로 지메일, 그리고 이미지 검색, 그리고 점 9개의 구글 앱이 보이는데요. 이 구글 앱을 클릭을 하시면 손쉽게 구글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앱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글 첫 화면에서 알아볼 수 있는 구글 플랫폼 활용에 관한 첫 내용이었습니다. 그 위쪽에 상단을 보시면 아메바 같이 생긴 모양도 있는데요. 이 모양은 바로 확장 프로그램을 선생님께서 추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클릭하시고 그 아래쪽에 웹 스토어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걸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모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정 핀을 선택을 해야 위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속도 측정하는 것을 하나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클릭하고 시작 누르면 바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 속도가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업로드를 측정하게 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업로드 시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구글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앱을 클릭을 하시면 조금 전에 봤던 내용들을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기본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글 플랫폼은 사실은 이 크롬 브라우저는 아니고요. 이 구글 플랫폼은 바로 G Suite for Education 이라고 불리는 플랫폼입니다. 지금은요, G Suite for Education 이라는 용어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들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구글 플랫폼이 갖고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교육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겐 유료지만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관리 콘솔인데요. 바로 어드민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요.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글 어드민이라는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시보드, 사용자, 그룹, 조직 단위, 건물 및 리소스, 기기 이런 많은 기능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 대표적인 선생님 한 분이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이 그룹으로 또는 일부 선생님들께 그 권한을 나눠주시고 권한별로 그 관리를 해주시면 한 분이 하시기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사용자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괄 업데이트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일일이 한 명씩 입력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는 빈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주의할 점 한 가지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리면 조직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서 미리 조직을 구성해 놓고 업로드를 올리셔야 되고요. 그 조직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슬래시를 이용해서 루트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학생이다 그러면 스튜던트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슬래시를 넣어서 정확하게 활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탑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어드민 내용 한번 봤고요. 이 안에는 선생님들께서 앱 관리, 앱을 내가 어떤 특정한 앱들을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라는 앱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외의 서비스들도 여기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기라는 탭에서는요. 이 기기를 통해서 만약에 학교에 크롬북을 활용하고 계신다거나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 iOS 기기 등을 직접 등록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 어드민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관리자 역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할을 통해서 선생님 한 분이 최고 관리자로 나머지 선생님께서는 뭐 그룹수 관리자라든지 사용자 관리자 이런 권한을 통해서 좀 더 역할을 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플랫폼의 관리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구글 플랫폼이 품고 있는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Gmail, 그다음에 드라이브, 설문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캘린더, 채팅, 미트, 사이트 도구, 주소록, 잼보드.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 외에도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신 유튜브까지 다양한 앱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구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이 구글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은요, 다양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수업에 다 적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마 더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까지 모두 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구글 플랫폼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글 플랫폼의 사실 핵심은요, 구글 드라이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저하고 살펴볼 텐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구글 드라이브에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미리 가장 빠른 액세스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만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드라이브,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협업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과 협업 공간을 만드신다고 할 때에는 뭐 2021학년 과학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면요. 이게 이제 드라이브 자체가 이제 아예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공유 드라이브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드라이브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공유 드라이브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드라이브도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가장 구글 플랫폼에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장 공간이 무제한이라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장치나 이런 걸 구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USB를 거의 갖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구글 드라이브의 무제한 저장 공간 때문인데요. 이 막강한 기능, 바로 이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문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문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글 문서 도구들이 보통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내가 어떤 수업에서 이 도구, 이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했을 때 수업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잘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구글 문서를 열었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점, 또 주의할 점,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겠죠. 정리를 하면 이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다 보시고 첨삭을 해주시거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이렇게 내용 중에서 또는 학생이 쓴 글에서 플러스 눌러서 댓글을 추가해서 학생에게 첨삭을 해주실 수 있는 좋은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부가 기능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권한을 넣으라는 화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구글 번역도 바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 부가 기능으로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요, 어떤 수업에 어울릴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탐구 보고서 작성? 이러한 것들이 아마 선생님들 수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사용하시기에 편리할 걸로 보이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떤 내용을 조사할 때 학생별로 쭉 정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엑셀과 거의 비슷한 방식이죠. 이렇게 늘리고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식. 또 완료 표시, 여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체크박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학생이 다 한 거 마지막에 과제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완료 표시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또 본인 학번 이름, 그 다음에 탐구 인물, 어떤 인물이냐? 예를 들어서 미술가다.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한테 안내해 주실 때 그림을 넣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요.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찾겠죠. 그러면 뭐 여기에 이 그림은 직접 그려서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뭐 셀의 이미지 새로 만들기, 또 이미지를 셀 위에 삽입,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이미지 검색을 누른 다음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피카소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카소 작품들이 보여지게 되네요. 그리고 삽입을 누르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차이점은요. 인물 조금 전에 그림을 삽입을 했을 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셀의 이미지 요것과 그리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력을 할 때에는 셀의 이미지로 삽입을 하면 셀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 셀 범위 안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셀 지정을 하신 다음에요. 교차 색상, 서식에 교차 색상을 클릭해서 이러한 내용을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잘 확인할 수가 있겠죠. 특히 뭐 이 부분을 이제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내리면요. 밑으로 계속 내려도 위에 기본 내용이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역시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하나의 슬라이드를 만드실 때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 번호를 미리 다 학생들 번호를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학년 1반 1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이제 보통 지우게 되겠죠. 지우고요. 그래서 이 상단이나 하단 이쪽에 표시를 해 주시고 얘를 보통 복사를 해서 학생들 거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이 조사한 것을 발표할 때 자기 번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삽입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구글 문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름 제가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링크 보기에서 이 링크를 변경을 해주고 이게 우리 학생들만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못 보도록 제한할 것인지 이런 것은 수업이 진행을 하면서 수업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수업을 맞춰서 이제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한됨으로 막으실 건지 아니면 우리 학교 내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한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접속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함께 작업을 한다면 뷰어로서 보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댓글, 작성자는 댓글만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편집자 권한을 주셔야 학생들이 함께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을 잘 해 놓으셔야 이 자료를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활용하시는데 좀 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구글에서 열심히 만든 앱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잼보드가 되겠습니다. 잼보드. 이 잼보드는 함께 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재미있는 보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학생들과 수업하는데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목, 연습이라고 제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펜들을 이용해서 동시에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펜, 뭐 지우기, 그리고 선택, 스티커 메모, 이미지 추가, 원을 길게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사각형, 삼각형, 마름모 이런 것들도 다 나타나게 됩니다. 또 텍스트도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는 이렇게 뭘 가리킬 때 이렇게 해서 화면에서 바로 아이들에게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스티커 메모 넣어볼까요? 네, 학습 내용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바로 학습 내용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크기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잼보드가 좋은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를 눌러서 공유를 클릭해서 역시 우리 학생들 중에 뷰어가 아니라 함께 편집자로 넣어놓고요. 편집자로 넣어놓고 완료를 누른 다음에 이 내용을 학생이 접속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함께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유의 내용을 복사해서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 같은데 붙여주면은요. 학생들과 동시에 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의 중요한 도구들 함께 살펴봤고요. 사실은 여기에 정말 더 중요한 도구인 구글 설문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 구글 설문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설문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수행평가 또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단원평가도 좋고요. 다양한 퀴즈 형태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대단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접속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는 누구인가요? 라고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보면은요. 자, 여기엔 지금 객관식 질문이니까 객관식 형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체크박스, 그리고 드롭다운 방식, 그리고 파일 업로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통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단답형이냐, 장문형이냐, 객관식, 체크박스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하시면 바로 이렇게 바뀌겠죠. 주관식 문제가 되겠죠. 단답형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피카소 엔터 치시면 편리하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학생들이 꼭 풀도록 할 것이냐 필수 이걸 선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안 풀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복사해서 쓰실 수 있고 삭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답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답안 몇 점을 줄 것이냐 이렇게 점수를 직접 선생님께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답을 만약에 틀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다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링크를 공유하셔서 이 내용을 왜 틀렸는지 참고할 만한 것들을 링크나 동영상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 3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설명도 넣으실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다음 문제 기본을 풀었으니까 심화로 갈 건지 또는 보충으로 갈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섹션 이동에 관한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순서 무작위 섞기라는 걸 통해서 1번 문제부터 10번까지 문제를 아이들이 똑같이 푸는 게 아니라 접속한 학생마다 다르게 풀 수 있도록
무작위 섞기로 랜덤으로 해 놓으시게 되면은 1번 아이는 5번을 먼저 풀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내용들 함께 마지막으로 설정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설문을 만드셨다면요. 설정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건지 또는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을 하실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1회 제한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후 수정을 하게 할 건지,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을 확인을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진행률을 표시를 해줘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질문 순서 무작위로 섞기, 요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의하실 점은 듣기 평가 문제 이런 것들은 질문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버리면 번호가 다 바뀌기 때문에 잘못하면 학생들한테 큰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퀴즈로 만들기가 나와 있죠, 지금은. 그런데 이 퀴즈로 만들기에서 크롬북 잠금 모드가 있는데요. 만약에 크롬북을 사용하시는 학교라면 이 잠금 모드를 하면 이 문제를 푸는 동안 아무것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틀린 문제, 정답, 점수 이런 것들을 보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보지 않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이 링크를 단축하시거나 또는 단축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복사를 누르시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나 또는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신 패들렛도 좋고요. 또 이학습터,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신 많은 SNS, 원격 수업을 위한 SNS에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많은 시간이 아니라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구글 플랫폼에 관한 대략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하고 구글 클래스룸과 수업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